예,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랜만에 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 요즘 시장 분위기 어때요? 요즘은 그 뭐 전방 시장 쪽이라고 봐야 되는 패널 업체 쪽에 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비 업체 쪽은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대신 신제품이라든지 아이패드 OLED 이 제품에 대한 기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 제품이 한 뭐 2년 정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쪽에서 뭔가 좀 애플이 시장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그 정도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시감 같은 게 드는데, 작년 이맘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거, 투자 없어서 장비 업계 힘들고 뭐 애플에 의존하는 요 구조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서도 뭐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중국 BOE를 비롯한 그 많은 업체들의 뭐 대형 LCD 투자는 거의 끝난 상황이고, 6세대 OLED 투자도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중국 패널 업체별로 뭐 15K나 30K씩 한두 개 라인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당장은 이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뭐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다 된 거죠? BOE랑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는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1단계 그 장비에 들어오고 있고 2단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BOE도 1단계, 2단계로 있는데 지금 1단계 장비 발주하고 뭐 제작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요즘 뭐 실적 발표 시즌이어서 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두 업체의 실적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2분기 실적 삼성 디스플레이는 매출 7.65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매출 6.7조 원, 영업 손실 937억 원 했는데, LGD 영업 손실 실적 발표 이전에는 기대치가 3천억 원 정도 손실이었는데 937억 원 나와서 시장 기대보다는 선방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선방했다 라는 요인은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LG 디스플레이가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IT OLED 본격 출하했다, TV용 OLED 출하 늘었다, 그리고 환율 효과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비중이 큰 것 같고, 1분기 때도 LG 디스플레이는 IT용 OLED를 좀 부각하긴 했습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우리가 빨리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매출에 실적 개선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형 OLED 생산 확대 측면을 빼면 환율이나 IT용 OLED 양산 본격화는 본인들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그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뭐 환율이야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러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나요? 어떻나요? 흑자 전환에 대한 질문은 나오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 따로 나오진 않았고, 그래요? 대신 뭐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고, 뭐 증권가에서는 내년 정도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근데 요즘에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올해도 연간으로 볼 때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희망 고문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 업황이 좋아진 것도 있고 뭐 이제 고객사에서 주문 들어온 것도 있고 환율 영향도 있는 와중에 이것만 작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적자에 빠진 이후로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고정비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는,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 LGD 실적에서 아직 LCD 비중이 2분기에는 OLED가 많았는데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LCD가 많았습니다, OLED보다는. 그래서 LCD 뭐 어쨌든 광저우에 있는 그 LCD 공장은 매각할 가능성이 크고, 회사 매출에서 LCD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OLED만으로 하기에는 이게 회사 매출 규모가 작아질 수 있고, 대신 그 인력들을 또 한 번에 또 이렇게 뭐 구조조정하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있고, LCD 쪽에도 워낙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광저우 공장 포함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중소형 LCD, 뭐 중소형 LCD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LCD를 지금 완전히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소형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중소형 OLED는 하고 있고 대형 OLED도 하고 있고,
LCD IT 패널도 해야 네. 됩니다. 저기 애플 쪽에 납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애플도 이제 중소형 IT 패널, 그 IT용 LCD 패널을 좀 줄이고 있잖아요. 예, 줄이고는 있는데 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 처음 OLED가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나머지 아이패드 에어라든지 이런 제품, 저가형 맥북, 아이패드 클래식 뭐 이런 예, 것들이죠. 맥북도 있고 이런 제품에서 델이라든지 이쪽에 납품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가 아니구나. 지난주 네. 실적 발표할 때 질문이 나왔습니다. LCD IT 패널에서 뭐 차별화 기술력을 네. 부각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시장 업황 좀 좋아지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답하긴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뭐 대만 쪽에서 대만 이제 공급망 쪽에서 뭐 라간이라든지 아니면 폭스콘이라든지 아이폰 16 올해 새로 나올 거에 대해서 뭐 인력을 많이 늘렸다. 또 부품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애플에서 많은 아이폰 6에 대한 주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아이폰 신형 자체가 다 OLED 패널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게 우리 기업 중 누가 될 거냐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LG 이슈를 조금 이따가 좀 접어두고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바꿔서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영업이익 1조 원 나왔는데 네. 이게 1분기보다는 늘었습니다.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5천억 원, 3,400억 원 정도였는데 네. 이것이 늘었습니다. 이게 1분기에는 애플 아이폰 판매가 중국에서 부진했고 대신 2분기에는 애플이 아이폰을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역시 그러면서 가격을 깎으니까 잘 팔렸군요. 예, 그리고 패널 납품이 늘어난 것 같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패널 공급도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개선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망은 어떻던가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뭐 3분기 전망 얘기가 나왔는데 네. 3분기랑 아이폰 OLED에 대한 얘기가 예. 간접적으로 나왔고 아이폰 OLED에 대해서 이렇게 두 패널 업체가 약간 좀 상반되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 전에 그러니까 7월 25일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콩콜 때 그 아이폰 OLED를 지칭하는 스마트폰 OLED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니까 네. LG 측에서는 뭐 고객사가 제한돼서 양산 출하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지만 네. 지난 2년간 초기에 공급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적기 양산과 안정적 공급 체계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예.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 좀 제대로 대응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까지는 그런 것들 많이 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꺼렸던 것 같은데. 근데 시간 지났다고 얘기하면 스스로 이제 자백한 거네요. 근데 이제 옛날 얘기가 됐으니까 이제 기대감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어차피 뭐 CEO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7월 31일에 네. 여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콩콜 삼성전자 실적 발표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이 질문은 하니까요.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얘기했던 내용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얘기했던 내용은 주요 고객사 AI 기능 적용되는 스마트폰 OLED로 뭐 교체 수요 확대 기대할 수 있고 네. 하반기 경쟁은 상반기보다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형적인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자기네 본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그 두 가지 얘기를 한 건데 그 주요 고객사 중에 AI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OLED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 네. 신제품 이거 하나랑 그리고 아이폰 16인데 아이폰이죠. 예. 근데 교체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이폰이기 아이폰이죠. 때문에 이 아이폰 얘기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하반기 경쟁은 상반기보다 심할 것이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가 올해는 제때 양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좀 신경을 쓰일 만한 견제를 할 만한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아까 이제 교체 예. 수요인데 이제 애플의 오픈 AI 기술이 들어가면서 그 최소한의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폰의 스펙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무조건 M1 이상이어야 되고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도 안 되고 15 이상에서부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교체할 만한 요인이 생기긴 했는데 양사 얘기를 들어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얘기한 대로 적절한 시기에 잘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마켓 쉐어를 잃게 됐다.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양사 얘기를 종합하면은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게 제때에 납품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면
왜냐하면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로 넘겨받았던 물량이 1,000만 대 정도였으니까 네. 그런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양사로서는 뭐 기대하거나 좀 견제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좋은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데 네. LG 디스플레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그때 제때 승인 받았던 배경에는 네. 올해 아이폰 OLED가 작년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양이. 그래서 사양이. 크게 변화가 없었고 작년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늦게 대응하긴 했지만 어쨌든 연말 작년 뭐 하반기 4분기 지나면서 네. 안정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올해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제때 승인을 받았던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아닌데 그동안 좀 사실 좀 비정상적인 점유율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아이폰 출하된 게 2억대가 넘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출하한 게 1억 5천만에서 1억 6천만 정도였습니다. 이 상태가 고착화된 뭐 70에서 9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나요? 예. 그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5,200만 대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두 업체만 놓고 보면은 한 7.5대 2.5 이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추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만약에 아이폰 OLED가 작년이랑 비슷하게 출한다고 치고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5,200만 대에서 올해 한 6천만 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캐파도 문제도 있고 양산하는 시기가 또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캐파로는 한 6천만 대에서 6천만 초반까지 기대할 수 있고 아이폰이 만약에 작년보다 더 잘 팔린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은 그대로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작년과 같거나 줄어든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OLED 물량은 올해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1등이 어렵습니다. 1등은 점유율 한 90%를 계속 유지하다가 몇 프로 한 10%만 떨어져도 뭐 위기감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는데 후발주자들은 뭐 한 자릿수 점유율 하다가 뭐 두 자릿수 뭐 10%대 넘으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이렇게 아이폰 OLED를 공급하고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유리하긴 합니다. 원가도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고 그 LG 디스플레이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차원에서 이게 뭐 카드일 수 있는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많이 주지 말고 우리한테 많이 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 조건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제한하면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예전만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가격 떨어뜨리는 건 제조업의 어떤 혁신성이니까 뭐 가격 떨어뜨리는 것만큼 뭐 밑에 협력사들을 쥐어짜겠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제로도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구매팀에서 잘 해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 그 비장의 무기를 꺼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올해 또 아이폰이 또 새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신형 SE예요. 예. 여기 뭐 OLED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내년 초에 나올 것 같고 네. 올해 한 4분기 정도부터 이제 뭐 패널이라든지 부품 생산하고 네. 원제품도 조립할 것 같은데 내년 초에 나오게 되고 그 아이폰 SE 시리즈가 인도 같은 그 신흥 시장 공략하는 저가품입니다. 네. iOS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근데 여기에다가 처음으로 OLED를 적용하게 되고 여기에 쓰는 모델은 2021년에 나왔던 아이폰 13 6.1인치 모델을 네.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SE 컨셉이 기존에 나와 있던 출시했던 아이폰에 썼던 그 부품들 재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AP는 좋은 거 써가지고 같은 가격대 스마트폰보다는 좋은 성능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을 이제 유인하는. 그래서 이쪽에 아이폰 SE용 OLED는 LG 디스플레이도 공급을 하는데 퍼스트 벤더는 BOE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한참 얘기할 때 BOE 얘기는 안 했던 것이 네. BOE가 아직까지는 아이폰 OLED를 국내 두 패널 업체보다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애플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중국의 패널 업체 쪽에도 뭔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본인의 어떤 그 신제품에서 굳이 배려를 해주다가 불량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긴 힘들지만 내년에 나올 아이폰 SE는 이게 사양이 낮은 모델이고 6.1인치 아이폰 13 OLED를 쓰긴 하지만 스펙을 좀 낮춰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BOE도 이미 아이폰 13 OLED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BOE 물량이 많이 가져가되 대신 LGD 물량도 좀 주는. 그리고 LGD는 재고로 대응하고 BOE는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이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SE는 삼성 디스플레이 안 들어갔죠? 일단은 지금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로모션 하는 건 팔 의향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그
프로모션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적극적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퍼스트 벤더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BOE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네. 최근에 이제 세컨드 벤더로는 LG 디스플레이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궁금한데 예. 그러면 어쨌든 SE가 저가형이라 하도 어쨌든 아이폰의 한 예. 모델에 중국이 퍼스트 벤더고 한국 기업이 세컨 벤더면 예. 약간 굴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게 판매하는 지역이 네. 또 이제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BOE는 신제품을 만들어서 넣는 것이고 네. LGD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내년 아이폰 17이 나올 건데 네. 여기에는 네 모델 다 LTPO TFT를 쓰게 되고 그 올해까지는 프로에만 LTPO 밑에 두 모델은 LTPS를 쓰는데 네. 지금 BOE가 LTPS도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 뭐 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그래서 내년에 아이폰 17도 지금 BOE가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그 패널 협력사 중국의 패널 협력사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합리적이다. 않나. 그러면 지금 BOE 외에 다른 패널 중국 패널 기업들은 애플 생태계에 진입이 한 사례가 있나요? OLED는 없고 네. TM마도 계속 프로모션을 하고 있긴 합니다. OLED가 아이폰 없다는 X에. 건 LCD는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BOE도 하고 있고 BOE 외에 BOE 외에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제가 패널 업체 생각은 안 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비전옥스 뭐 이런 기업들은 아닌 거죠? 제 TM만 패널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중국 패널 업체도. 중국 패널 업체도 애플 아이폰에 패널을 넣은 적이 있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BOE 외에 예, 있습니다. BOE 예. 중국 기왕에 중국 업체 배려줄 것 같으면 BOE 외에 다른 기업들을 좀 넣어볼까 하는데 약간 보험 차원인가요? LG 디스플레이를 끼워 넣었다는 거는? 질문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BOE가 퍼스트 벤더고 예. 세컨 벤더가 LG 디스플레이면 중국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BOE를 넣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 BOE 외에 다른 패널 기업들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 멀티 벤더로 가야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BOE는 신제품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 스펙 다운을 하기 때문에 BOE가 대응을 잘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LG 디스플레이를 넣는 것이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BOE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삼성 디스플레이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LG 디스플레이 하다가 잠깐 접어뒀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뭐 하반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흑자 전환을 하려면 중국에 있는 광저우 공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는 이미 못했고 지금 논의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실적 발표할 때 LG 디스플레이 측에서는 매각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매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매각 대상은 뭐 광저우 LCD 공장이랑 IPS 특허인데 이쪽에서 공장을 매각하고 현금이 유입되는 게 있을 겁니다. 매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그게 들어온다면은 하반기 흑자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예. 결국 잘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잘 안 팔리는 결정적 이유가 뭔가요? 업황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업황. 지금 LCD 업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얼마 전에 이게 뭐 매각 가격이 2조 원까지 올라갔다고 네. 그런 국내 보도도 많이 나왔고 실제 뭐 그 논의된 가격이 2조 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중국 현지 반응은 그 2조 원까지 공장을 주고 사서 물론 이제 공장을 매입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위에 추가 보완 투자하고 했을 경우에 과연 남는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관측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BOE가 이걸 매입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CSOT가 네. 그 BOE가 뭐 지분관계 복잡하지만 국영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CSOT는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 가까운데 BOE가 이걸 확보하길 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BOE 말고 다른 기업에 의해서 이 매각 가격이 올라가고 좀 불필요하게 뭐 누군가 입장에서 불필요한 가격에 높은 가격에 사서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예 그런 그룹 집단이 있는 것 자,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 중국 어쨌든 팔린다. 중국 기업에 산다 그러면 중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나요? LGD 광저우 LCD 공장의 그 고객사가 네.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OE가 이걸 만약에 공장을 매입한다면 네. 지금 BOE가 삼성전자에 공급한 LCD 패널 물량이 굉장히 줄었는데 네. 이 공장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BOE로서는
다시 삼성전자와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약간 이것도 기시감이 있는 게 예. 중국 그 삼성전자가 LCD 패널 생산을 종료하면서 이전에 수저우에 있었잖아요. 하면서 일시적으로 중국 업체 패널 비중이 높아졌다가 그 금방 낮춰버렸거든요. 공급선을 다변화해버려가지고. 그러면 결국 LG전자, 삼성전자 같이 TV 1등, 2등 하는 뭐 LG전자 좀 2등인가요? 3등인가요? TV 출하량 4등입니다. 4등. 4등이에요? 예. 많이 떨어졌네요. TCL 하이센스가 2등, 3등이고. 이거 많이 지금 떨어졌는데 굳이 그렇게 TV 패널 공급하는 것 때문에 목을 맬 필요가 있을지가 약간 궁금하네요. 이 광저우 LCD 공장 인수해서 중국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게 득이 예전에는 그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OLED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그 고객사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IPS 특허가 있고 IPS 특허가 있고 마지막에 좀 전에 말씀하신 OLED 공장, 물론 우리 정부랑 LG 디스플레이는 막으려고 하겠지만 그 광저우 LCD 공장이 그 OLED 공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유틸리티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누군가 매입하면은 유틸리티 다 새로 깔겠지만 현 상태로 간다, 그 상태로 간다면은 옆에 공장 그 가동률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저우 LCD 공장을 매입하는 측에서는 한국 정부와 LG 디스플레이 의지와는 무관하게 광저우 OLED 공장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적과의 동침.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IPS 특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패널 업체별로 여기 시야각 개선하는 기술을 쓰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아직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죠? 이게 BOE가 IPS 특허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쓰는 업체가 CSOT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매각가가 너무 올라갔다는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BOE는 이미 특허 침해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급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손해배상액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험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BOE이고 상대적으로 CSOT는 그런 특허 침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걸 매입함으로써 IPS 특허도 뭐 VA 특허랑 기술이랑 같이 이제 LCD 패널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2조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가치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허 얘기하시니까 과거의 특허 동향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해외에서 팔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지장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특허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특허분 잠깐 얘기 드리면은 그 BOE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분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뭐 그게 점유율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아마. 예, 근데 그 BOE LCD 패널 출하량이 늘어나니까 네. 그 패널을 적용한 TV가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특허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도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BOE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하고 있지만 네.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뭐 그 중국 내수 시장 때문에 뭐 그동안 특허 침해 이런 거 해도 대부분 외투 기업들이 다 졌잖아요.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뭐라 그럴까 규제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대부분 중국 기업하고 특허한다는 것 자체, 특허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네. 그 중국 기업이 만약에 산업 차원에서 중요한 그 기업이면은 이기기는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네. 미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꼭 중국 기업에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솔직히 특허 분쟁은 미국이 본 게임이어서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허 소송을 많이 거는 델라웨어 법원은 정말 많이 들락날락 하시겠어요. 사이트에. 다 거기서 하잖아요, 지금. 아, 그게 법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네. 델라웨어도 많이 하지만 텍사스 동부지법에서도 많이 맞아요, 하고 텍사스 동부지법. 그래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BOE가 델라웨어 법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부분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죠. 그 실제 법인 만들기 전에 일종의 특수 목적 법인은 대부분 델라웨어에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델라웨어 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많이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하반기 때 지금 뭐 네. 한창 올림픽 중인데 뭐 재고는 다 소진이 된 것 같고 다 이미 물량들은 다 소진을 했고 하반기 때 TV 업황이나 이런 것 좀 호재가 좀 있나요? 삼성전자 뭐 VD랑 LG전자 H2본부에서 얘기한 것은 네. 뭐 하반기에도 뭐 그 전년비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고 그 전체 시장 대비 OLED TV는 뭐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 같다 얘기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한 것 같고
그 지금 대형화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제품들이 뭐 LCD, 미니 LED 제품들.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서 구매하는 OLED 패널 네. 아직도 구매하죠? 작년부터 했고 네. 지금도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나요? 예. 작년에는 10만 대 정도였던 것 같고 네. 올해는 그래도 100만 대 가깝거나 네. 그 정도까지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QD OLED는 어떻게 됐나요? QD OLED는 작년이랑 올해랑 그 TV용 그 QD OLED 출하량은 100만 대 정도일 것 같고 100만 대 초반. 얼마 안 되네요, 여전히. 가동률이 다 낮습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가동률 다 낮은 편이고 작년 출하량이 530만 대였는데 그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캐파 물론 이제 패널 크기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LG 디스플레이는 한 1000만 대 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200만 대 봅니다. 200만 대. 그 1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데 작년에 그 출하된 게 네. 530만 대였고 가동률이 절반 정도밖에 절반 안 정도. 그래서 밖에 안 LG 됐다는 디스플레이도 얘기죠. 많이 떨어졌고 가동률이 올해는 한 650만 대 정도. 뭐, 그리고 이거 말고 그 OLED 모니터가 약간 있긴 합니다. 그거 한 100만 대 정도.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가동률 60%까지는 되긴 힘든 상황이긴 상황이다. 합니다. 예. 역시 아까 그 대면적 트렌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셔서 뭐 그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거익선. 예, TV 시장은 TV는 많이 화면은 쓰죠. 크면 클수록 좋다. 근데 그 패널이 싹 다 LCD다. 전 세계 이것 TV 때문에. 출하량 2억 대 초반에서 OLED는 많을 때가 600만 대였으니까 나머지는 다 LCD라고 보면 됩니다. OLED가 대형 OLED는 여전히 뭐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측면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전망 산업에 좀 좋은 수요가 좀 뚫려서 우리 TV 기업하고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안정적인 실적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